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연초 세운 계획들 한번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올 한 해 경기도의회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말이죠. 오늘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는 두 분이시죠.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삼 대표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의회에서만 뵙다가 보세요. 이게 카페입니다. 예, 북카페인데 부드러운 자리에서 오셨으니까 느낌 좋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의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 좀 이렇게 몸도 풀 겸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제가 단어를 낼 테니까 두 분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두 분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경기도 의정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저 부장님 사이 좋습니다. 사이 좋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나갑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냐, 믹스 커피냐,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예, 두 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케이. 오늘 인터뷰 잘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두 분 앉아서 이렇게 안 지나서나 늘 도민들 생각뿐이신데 새해도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의장 김유임입니다. 도민 여러분, 을미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저희 경기도의회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시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박수. 그 다음에 의원님이요. 네. 네, 그 작년 한 해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가 그 서울의 참곡으로 인해서 그 단원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단원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올 한 해는 도민들이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대 의회가 이제 시작된 지가 몇 개월 됐죠? 7개월. 7개월 정도 되나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좀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7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두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제발 싸우지 마라. 그리고 평소에도 얼굴 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주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중요한 일이 예산을 다루는 일인데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회의와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께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드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님들이 의정 기록관, 그다음에 상임위나 개인별 뉴스레터,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는 정책, 의회에서 입법한 법률들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시스템이죠. 요즘 소통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명령이에요. 제가 그냥 명령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부의장으로서 그걸 하겠다는 게 제 큰 소망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 의원님, 당 대표 의원으로서 지난 6개월 동안 또 활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너무 바쁘게 보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 자주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낙지점이에요. 네. 저희 당이 취하는 가치 그리고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녹여내려고 좀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남경필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연합정치 줄여서 이제 연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연정이라고 하는 걸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예를 들면 산악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롭게 시작을 좀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관피아가 많이 그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 산하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을 제한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좀 하기도 좀 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반면에 굉장히 이 점은 너무 아쉬웠어. 이랬던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아쉬웠다고 하는 점 역시 이제 연정인데요. 그 연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하게 성과도 물론 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 시절에 저희가 의회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한 저희 당이 취하는 그 정책들을 통과를 시켜냈는데 그걸 김문수 지사가 이제 그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제의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그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행이 중단했던 것들을 연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풀고 예산으로도 반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죠. 이제 아쉬운 점은 역시 그 과정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연정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간상의 어떤 제약 그리고 그 연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혹여나 이 연정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 다수당의 어떤 그 감시 기능, 견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같이 불식시켜 나갔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그 공유의 시간이 짧았다고 하는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연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요즘은 저기 인터넷 포털에다가 경기도를 치면 연정 딱 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관 대리평 이게 싸우는 구조가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기관 통합형으로 정치를 하면 어떨까. 엄청난 거죠. 네, 그거의 하나가 지금 연합정치예요. 그 사회통합부지사를 4개로 해서 이렇게 대립적으로 정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오면 우리가 심사하고 돈을 집행하면 감사를 해서 감사를 통해서 엄청 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를 기관 통합,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기관 통합형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기관 통합형 정치를 현실 정치에서 한번 이론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이제 매개 고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또 부의장으로서 어깨가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추진 과제들 머릿속으로 쫙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올해 어떤 역점 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이에요. 뽑을 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도정을 결정해라. 도 예산과 법률인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선을 될 때 사실은 이제 50% 이렇게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지지하지 않은 50%가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도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정당 추천제에서 정당인이긴 하지만 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그룹들이 또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런 분들과 이렇게 통합하는 것들을 주도하는 의회에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 의회가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고 그런데 정말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가 많은 그런 힘들을 좀 모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뭐 열심히 일을 통해서 몇 가지 제도라도 변화시켜내고 시스템을 좀 만들고 또 예산 정책들도 새로운 부분들을 좀 많이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특별히 더 작년부터 엄청 강조됐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은 특별히 또 지역구가 안산이라서 더 피부에 와 닿을 텐데 어떤 2015년도 어떤 사업에 좀 역점을 두고 이렇게 있으십니까?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경기 도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많은 사건 사고가 또 최근에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전 이 문제를 이게 이제 어떤 한 상임이나 또는 어떤 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행정에 있어서 안전이 중심적인 그런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나 또는 관련 예산들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였고요. 네. 특별히 올 2015년도에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안전하고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관련 예산 투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들 대단히 좀 우려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희 경기도가 적극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같은 상임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현재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몸담고 계신데 저는 여성 의원님이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과 어업, 해양 관련된 위원회? 좀 특이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거 봐요. 무지요. 그러세요? 상임위 갈 때는 이제 그냥 배정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농업이 굉장히 정책이 좋아요. 좋고 굉장히 많은 밤에 잠자면서도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막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미래 산업인 것 같아요, 농업이. 근데 올해는 이제 두 가지가 변화되는데 하나는 쌀이 전면 수입 개방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한중 FTA. 우리 중국의 농산물 의존도가 40%를 넘고 있는데 한중 FTA가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농업이 대부분 몰락할 수도 있어요. 농업은 한번 몰락하면 이게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맞서서 농업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6차 산업이요? 네. 예를 들면 생산, 가공, 판매, 그다음에 교육, 관광 이런 게 한꺼번에 내지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그런 형태의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산업으로 좀 물려가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절대적으로 늘어야 돼요. 우리 농업 예산이 전국 평균이 6천억인데 우리가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 부지나 농민의 숫자로는 거의 2위 정도 되고 축산업은 1위예요, 전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 대표님이랑 힘을 합쳐서 좀 연 500억씩 한 4년 동안 2천억 정도 늘려서 전국 평균에 좀 도달을 하면 이런 외부적 위기, 정치적 결정을 한 거잖아요. 농업을 어느 정도는 소외시키는 정책인 거죠. 그런 비준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쌀만 하더라도 한 번 더 협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냥 관세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대한 피해, 경제 구조에서의 피해를 재정 사업을 통해서 내지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장님 의견이 툭 튀시네요. 이게 저희는 그냥 농업 하면 그냥 1차 산업으로 그냥 보는데 이제 5차 산업 넘어서 6차 산업으로 크게 한번 활성화시키다. 그만큼 제가 예산이 말한 건 중요하다. 아니고요. 이제 작년부터 국가가 그런 정책들을 생각을 해냈는데 아직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이 매뉴얼이나 정책의 어떤 단계 이런 부분들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예요. 제한만 되어 있는 거를 저희 경기도가 그걸 잘 받아서 이렇게 정책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두 분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이 농업 시장 개방의 또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 농업이 우리나라 경기도 농업이 많이 좀 패러다임 시프트, 좀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된 지 오래되고 지금 이제 IT 산업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농업이 우리 산업의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반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수 대표님께서는 또 역시 농정해양위원회에 계신데 요즘 최근 경기도 구제 확산으로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네.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예, 2011년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2011년도에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심지어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무려 한 17만 두가 매몰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용인하고 안성 두 군데를 이제 다녀와 봤는데 다행히 지난 2011년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사전 예방 조치를 많이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소나 돼지에 대해서 일종의 예방주사죠. 예방주사도 전부 다 이제 맞춰놓은 상태고, 그래서 몇 군데 이제 그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동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그 상황실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설 연휴가 긴데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민 참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 김현서 대표위원께서는 그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세요. 네, 올 한 해 운영위원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할 계획이세요? 기존의 운영위하고 좀 다른 점은 대변인실, 그다음에 대협력관실이 이제 그동안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운영위에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변인 업무와 대협력 담당 업무를 좀 더 많이 운영위에서 그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작년 부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당대표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국 광역 지방의원 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공약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전국 광역 지방의원 대회가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그 열리게 되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 확대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의제화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역구가 고양시죠? 고양시, 엄청난 그 도시입니다. 그 지역 현안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교통이 이제 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신분당선 연장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은 신분당선을 연장해서 이 서울로 출퇴근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울러 부의장으로서 북부의 균형 발전, 굳이 경기도를 북부 남부로 나누지는 않지만 북부 쪽은 좀 이렇게 접경 지역으로서 발전할 기회를 좀 많이 박탈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남북의 분단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은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과 예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좀 제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남길 경기도에서도 그 경기 북부를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통일이 된 다음에 발전하는 것보다 통일되기 전에 이미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나 인프라 그런 구축들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답변했군요. 어떻게 의회에 좀 같이. 제가 의회를 벌써 섭외되나요? 자, 우리 김현선 의원이 지역구가 안산입니다. 안산은 참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최근에는 대낮에 벌어진 인질극까지 정말 자꾸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셔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역 현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산 같은 경우는 그 단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좀 침체돼 있고 그런 것들이 경제랄지 그 여러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이렇게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장은 이제 단원고등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연말에 단원고등학교 장학금을 저희가 이제 신설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하고 단원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은 무엇보다도 이제 반월공단을 배우러 하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이 반월공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지만 이 안산 지역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데
다행인 거는 작년 연말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반월공단이 생태산업단지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해당 지역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아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안산 같은 경우는 대부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이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국 단위의 조직을 대부도에다가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안산의 미래 비전은 이제 대부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경기도가 대부도를 이렇게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한 차례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노력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네네. 오히려 저희 대부도 보물 찾으러 가야겠는데. 네. 대부도 열심히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민들이 이제 대부도 놀러 가서 보물도 많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편안한 카페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부장님? 마지막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아까 안산 세월호에 그 이후에 정치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정치인들이 너무 죄송하고요. 그 안에 변경해야 될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정말 그 정책의 중심에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그걸 운행해야 하는 책임이 또 저희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정말 사랑받는 좋은 정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삶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절망 속에 있으시거나 또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좀 다 보듬어 안고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회 그리고 저도 더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현선 의원님께서도 오늘 뭐 분위기 좋았습니까? 네,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그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있으면서는 주로 이제 정치를 비판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해왔었는데 제가 직접 정치를 해보니까 또 어려운 점도 상당히 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도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치가 우리 도민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기댈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는 그야말로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도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참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도 많이 밝혀주셨는데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실천하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안전과 행복을 위한 파수꾼이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